핵심어법 14강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79쪽 펴시면 되고요. 어문 규정에서 한글 맞춤법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문장 부호예요. 아마 일상적으로 잘 쓰는 것들이 많을 거고요. 이 부분의 출제 빈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예, 굉장히 낮고요. 뭐 최근 5년 동안 출제된 적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기본적인 쓰임만 명확히 알아두시면 되죠. 자, 1번의 마침표 같은 경우에 뭐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다만 제목이나 표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문제는 이제 뭐냐면 선생님 이게 제목인지 표인지 어떻게 압니까? 문제 낼 때 마침표 쓰지 말아야 되는 제목이나 표에는요. 제목이면 제목, 표면 표 해가지고요. 문제에서 조건 자체를 줍니다. 그래서 뭐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요. 2번.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뭐 표시할 때 연, 월, 일을 표시할 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919년 3월 1일 됐을 때 핵심은요. 연, 월, 그다음에 어디까지 1 단위까지 마침표를 반드시 찍어줘야 한다는 거죠. 매번 시험에서 트릭 걸 때 연과 월까지만 찍어주고 1 단위에 그죠? 일자 단위에 마침표를 빼는 경우 있는데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만 이렇게 두 군데만 찍어줘도요. 0과 월, 월과 일이 구분되기 때문인데 명확하게 1 단위까지 찍어줘야 한다라는 거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3번은 그냥 용어예요. 그래서 마침표 대신 온점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다음에 2번에 물음표, 1번 어렵지 않죠? 의문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의문형 종결어미를 쓰지 않더라도요. 거기 네 번째 의문 볼까요? 5살짜리 꼬마가 이 멀고 험한 곳까지 혼자 왔다 해서요. 그죠? 의문형 종결어미가 쓰이지 않더라도 의문을 나타낼 때 물음표 쓸 수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정도 이해해보죠. 한 문장 안에서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 그죠? 맨 끝에만 쓰고요. 그 다음에 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는 각 물음의 뒤에 씁니다. 예를 들면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같은 경우에 이건 둘 중에 하나만 택해서 답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맨 끝에만 쓰고요. 자, 너는 여기에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라고 했을 때 배별적인 물음이죠. 그럴 때는 각각 이렇게 물음표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자, 느낌표, 감탄문이나 감탄사 끝에 쓰는 거고요. 4번의 쉼표 보면 동그라미 1번은 가볍게 보세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쓰는 거고요. 2번 쓰임은 잠깐 확인 좀 해볼까요? 그죠? 이를테면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닭과 진해,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했을 때 만약에 이때 쉼표가 없다면요. 닭, 진해가 상극이고 개, 고양이가 상극이라는 건지 아니면 그죠? 닭, 진해 클럽과 개, 고양이 클럽끼리 상극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극의 짝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닭과 진해 다음에 쉼표를 찍게 되면 닭하고 진해가 상극이다 해서 이렇게 상극의 짝을 쉼표를 통해서 구별을 해 주는 거죠. 그죠? 콤마라는 용어 쓰지만 이건 그 국어 문법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는 쉼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이게 어문 규정집에 나와 있는 예문이기는 한데 내용상 선뜻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정말 상극입니까? 그 잘 지내기도 하죠. 닭과 진해는 확실히 상극입니다. 그 왜 상극이냐면 진해 같은 경우에 독이 있잖아요. 독이 있는데 닭 같은 경우에 진해를 먹어도 진해 독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닭과 진해는 상극이 맞아요. 그거 영화에서 나온 게 그 1994년에 9월 17일 제가 고3 때예요. 그저 한참 대입을 준비할 때인데 저희 그 극장 가서 봤는데 황비용 철개 토호공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황비용 시리즈. 그죠? 빰빰빰 이런 거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은 아는데 여기 보면 주인공 황비용이 진해권을 쓰는 적에게 그 저기 큰 부상을 입고 이제 그 어디 시골에 가서 응거하면서 복수의 권법을 개발을 하는데 마당에서 닭이 진해를 딱딱 발로 눌러서 잡는 거 보고 닭과 진해가 상극이라는 걸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닭권을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진해권을 쓰는 적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전국 관객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극장에서 본 1인이라는 거 미쳤나 봐요. 고3 때인데. 자, 그다음에 보시고요. 3번에 요 쓰임이 중요해요. 상대적으로. 자,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 우리가 올바른 문장 표현이라고 해서 문장의 표현, 그죠?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할 때 요 쉼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보세요.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는 예문이 있을 때 만약에 여기에 쉼표가 없으면 우는 주체가 갑돌이인지 아니면 떠나는 갑순이가 울면서 떠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때 이렇게 갑돌이는 다음에 쉼표를 찍어주면 지금 이 울면서라는 것이 갑돌이는과 직접적인 관계 있지 않다는 거죠. 즉 울면서 운다는 주체는 떠나는 갑순이가 되는 거고요. 물론 울면서 다음에 쉼표를 찍게 되면 울면서와 떠나는 갑순이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니까 울면서 다음에 쉼표를 찍게 되면 우는 주체가 갑돌이가 되는 거죠.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확인해 두시고요. 자, 5번의 가운데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열과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이를테면 거기 1번의 예문 보면 민수영이 선미준호가 서로 짝이 돼서 그죠? 윷놀이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때다 쉼표만 찍게 되면 누구하고 누가 짝인지 불명확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죠? 쉼표 안 찍고 민수 영이 다음에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선미 준호가 그러면 이게 또 민수와 영이 선미와 준호가 별개의 인물인지 드러나지 않잖아요. 네 글자도 있잖아요. 그죠? 이를테면은 뭐 저기 뭐야 윤호예요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민수영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이런 거죠. 민수영이 그 다음에 선미준호 이 둘이 짝 단위로 구별이 된다라고 쉼표로 표현해 준 다음에 그 안에서 민수영이 선미준호가 별개의 인물이라는 그래서 민수와 영이라는 별개의 인물이 지금 짝이 된다라는 걸 그죠? 쉼표로 구분해 주고 그 안에서 별개의 인물이라는 걸 가운데점을 통해서 또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짝을 이루는 어구를 사이에 쓴다. 그 다음에 3번 특정 기념일을 나타내는 숫자 사이 이건 우리가 익숙하죠. 그래서 3.1 운동 8.15 물론 이때는 이렇게 마침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가볍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장 부분 복잡하지 6번의 쌍점 이건 가볍게 보죠. 1번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그 다음에 2번에 시와 분, 장과 절을 구별할 때 그래서 뭐 오전 10시 20분 2시 연에 6권 15장 그 다음에 의존명사 대 우리 왜 스포츠 경기에서 그죠 운동 경기에서 대 쓰일 자리에 65대 60 했을 때도 쌍점 쓰게 되는 거고요. 3번에 띄어쓰기는 가볍게만 확인하세요. 그죠? 일단은 동그라미 1번에는 앞에는 붙여 쓰고 그죠 뒤는 띄어 쓰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앞뒤를 다 붙여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7, 8번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어렵지는 않죠. 큰 따옴표 이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소설 읽을 때 활용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나 아니면 직접 인용할 때 우리 왜 인용절 할 때 직접 인용절 앞뒤에는 큰 따옴표 쓴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8번에 작은 따옴표요. 뭡니까? 1번에 인용한 말 안에 있는 또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다 큰 따옴표 쓰게 되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인용한 건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용할 말 안에 있는 또 다른 인용한 말에는요. 작은 따옴표 쓰는 거고요. 2번 마음속으로 한 말 적을 때 그 다음에 3번 가볍게만 보세요. 그죠? 문장 내용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작은 따옴표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소가로 1번 보면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해설 참고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 쓰임이 상대적으로 중요한데요.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쓰는데 이렇게 소가로를 쓸 때는요. 괄호 안팎의 발음이 동일해야 돼요. 그죠? 괄호 안팎의 발음이 동일할 때는 소괄호 쓰게 되는 거. 이거 기호고요. 자세고요. 예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커피 에티켓 괄호 안팎의 발음이 동일하죠. 그다음에 3번에 생략할 수 있는 요소임을 나타낼 때 우리 왜 이미 문법 할 때요. 의 같은 거 가로 쓰게 넣었잖아요. 쓰여도 되고 생략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0번의 중괄호. 이건이 수학에서 집합 기호로 쓰는 건데 국어에서는 1번 살짝 조심하세요. 그죠? 같은 범죄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묶어서 보일 때 쓰긴 쓰는데 세로로 묶어서 그래서 주격 조사할 때 이와 가 이렇게 쓰게 되고요. 상당히 불편해 보이지만 가로로 쓸 때는 또 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일 때 그때 이제 가로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죠? 집합기호로 쓸 때 이렇게 위아래 세로로 묶어서 보인다는 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대괄호 한번 보죠. 대괄호. 자, 1번 보시면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에 괄호로 쓰게 되는 겁니다. 뭐 상식적이고요. 2번 쓰임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보일 때 대응한다라는 것은요. 의미는 유사하지만
발음은 다른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대응의 개념이죠. 그래서 보세요. 나이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연세. 그죠? 그다음에 낱말 다음에 단어, 손발 다음에 수족해가지고요. 문장부에서 그 연어리를 나타낼 때 마침표 쓰는 거고요. 소괄호와 대괄호의 쓰임. 이를테면은 발음이 똑같은 원어를 보일 때는 소괄호를 쓰고요. 그다음에 의미는 같고 발음은 다른, 즉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보일 때는 대괄호 쓴다는 거죠. 그래서 답 보이지 않을 때는요 주로 괄호 쓰임에 정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벌써 옛날 문제네요. 12번의 줄임표 어렵지 않죠? 1번에 할 말을 줄였을 때. 그 다음에 2번에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 그 다음에 3번에 생략할 때. 그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요. 일상적으로 쓰는 경우의 수를 다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점은 가운데 찍는 대신에. 그죠? 원고지상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운데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찍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6점 찍는 대신에 3점을 찍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범주를 다 허용을 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개념 플러스에 주요 문장부 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정리한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82쪽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표준어 규정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죠? 일단 기본적인 표준어 규정하고요. 그에 따른 표준어 잘 나오는 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단수 표준어, 복수 표준어의 다양한 예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표 기출문제 보시면 표준어인 거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여전히 잘 나오는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올해 2023년 올해 국가직 9급에도요. 표준어 규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이게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막 귀퉁이 있는 어휘 같은 게 나오지는 않는데 일상적으로 쓰는 어휘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거, 혼동하기 쉬운 것들은요. 어휘 차원의 문제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준어 규정은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꼭 암기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거기 대표 기출 문제 아래 보시면 부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표준어 규정에서 그죠? 예를 들면 나팔꽃 해가지고요. 그죠? 이렇게 붙임표가 있는 것은요. 나팔꽃이라는 이 합성어가 나팔과 꽃이라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결표라고 하는데 물결표가 있는 것은요. 표저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역 같은 표제어 보면 비고 설명에 동 이렇게 해서 물결표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 역이 들어가서 동력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부호 확인만 하시고요. 자, 총칙 한번 보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한다 해가지고요. 원칙, 어떤 규칙성보다는 두루 쓰이는 말들을 그냥 표준어로 약속해서 쓰는 겁니다. 단순항의가 필요한 거겠죠. 자, 이번에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은요. 이를테면 자음과 모음을, 그죠?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여러 개 있는데 자음을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것을 표준어로 정한다. 모음을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것을 표준어로 정한다. 그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원리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잘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암기하시는 게 필요해요. 1번의 자음 한번 보죠. 쭉 같이 볼게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발음이 변해서 거센 소리로 굳어진 것은 거센 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그래서 예사 소리가 들어가 있는 단어와 거센 소리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센 소리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겁니다. 뭐 하나만 무조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이런 거 안 나와요. 다음 중 거센 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것은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외우게 하는 강의 되게 이상한 강의예요. 그냥 끄나풀과 끄나불 중에 이때 거센 소리 그죠? 피읍이 들어간 끄나풀이 표준어가 된다.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팔꽃 역 비교해 보면 동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방금 설명 드렸죠. 그래서 표제어 동력, 들력, 세명력, 동틀력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부억 같은 경우도요. 거센 소리 받침 키읔이 들어간 부억키 그죠? 표준어라는 거고요. 살쾡이 역시 거센 소리 키읔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칸 같은 거 그죠? 칸막이 빈칸 방한칸 할 때 거센 소리 키읔 들어간 칸이 표준어라는 겁니다. 다만 살짝 조심해야 되는 거 초가 삼간이나 윗간 같은 경우는 칸이 아니라 간을 쓴다는 거고요. 자, 가볍게 보시고 우리 왜 뜻 모를 만한 단어들은요. 보조란 쪽에 어휘풀이 나와 있어요. 교재 보면서 다 확인하셨죠? 사전 일일이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실어놨고요.
다만 동그라미 1번 범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통적으로 잘 나왔던 단어기도 하고요. 그죠?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번 범주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털어먹답니다. 자, 재산이나 돈을 함부로 써서 몽땅 없애라고 했을 때는요. 거센 소리 티읕 들어간 털어먹다가 표준어라는 거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구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흔히 강낭콩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동그라미 2번 범주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중국의 강남 지역에서 들어온 콩이어서 옛날에는 강남콩이라고 썼는데 어느덧 그죠? 어느새 이 중국 강남 지역에서 건너온 콩이라는 걸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강낭콩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더 널리 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표준어로 삼게 됐다는 겁니다. 자, 어원이 무언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강낭콩은 받침에 이응, 이응, 이응 들어간 게 표준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삿과 그죠? 그다음에 고삿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옷 받침으로 쓰는 고삿은요. 그죠? 지붕을 엮을 때 쓰는 새끼줄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티읕 받침으로 쓰는 고삿은 말 그대로 마을 입구의 좁은 골목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새끼줄을 뜻할 때는 시옷 받침의 고삿을 쓰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티읕 받침의 고삿을 쓰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티읕 받침으로 쓰는 고삿 같은 경우는 그죠? 골목을 뜻하는 단어기 때문에 의미 따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글세, 사월세 그죠? 그래서 매달 내는 돈 사글세나 월세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월세는 아니고요. 사글세나 월세 둘 다 표준어가 되고요. 일단 이 범주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아주 가끔 강낭콩 같은 것들 나오기도 하고요. 사글세 이런 거 나오기도 해요. 빨간 글씨로 안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다만 동그라미 2번 아래에요.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그래서 참견하는 말 했을 때 말곁 이게 표준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꽤 어지간한 정도 했을 때 적이 이게 표준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요거 이 단어 자체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지 뭐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다 이런 것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괜찮죠? 자, 사실은 요 범주에서는요. 털어먹다 하나만 그죠? 82쪽에서는 털어먹다 하나만 명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83쪽 한번 가볼게요. 83쪽 보시면 자,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나요?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돌 같은 거 우리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어린아이 생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둘째. 둘째는요. 두 개째도 둘째, 두 번째도 둘째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셋째, 넷째라고 했을 때 얘는요. 발음이 좀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셋째, 넷째라고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 있는데요. 이게 둘 다 하나를 셋, 넷 했을 때 셋에다가 순서를 나타내는 전미사 째가 붙은 거고요. 넷에다가 순서를 나타내는 전미사 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셋째, 넷째 이 형태라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빌리다와 빌다. 이거 뭐 어려울 거 있나 이런 생각 들죠. 다만 우리가 돈을 빌리다, 책을 빌리다 이럴 때 빌리다 잘 쓰고요. 그 다음에 용서를 빌다 했을 때 이것도 잘 써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빌리다를요. 그죠? 주의에 나와 있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이용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빌리다를 쓰고요. 빌다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빌리다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지는 않은데, 그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이용하다 그랬을 때는, 그죠? 빌리다 쓰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빌어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 주의 바로 다음에 다만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잘 보죠. 둘째는 10단위 이상의 서술사에 쓰일 때 두째로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왜 조금 전에 두 번째나 두 개째는요. 그죠? 순서가 됐든 개수가 됐든 둘 다 둘째로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10단위 이상에서는 의미 따라 다르게 써야 한다는 거죠. 잘 기억해 두세요. 이를테면 10단위 이상에서 12째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뭐예요? 12번째라는 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2째라는 말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10단위 이상에서 서수사 순서 나타낼 때는 12번째, 12째 되는 거고 12째 그러면 얘는 개수. 12개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요. 표준어 규정 나올 때 문맥에 따라서 12째나 22째를 써야 하느냐 아니면 12째냐 22째를 써야 하느냐 여전히 나오기 때문에 문맥 따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예문 한번 보죠. 그쪽에 그 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 12번째 줄을 읽어 보시오라는 맥락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째가 아니라 12째 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채점한 답안지의 수만 벌써 12개째이다 라는 맥락에서 12째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그죠?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수컷 얘기할 때는 뭐 쓰는 거예요? 수를 쓰는 겁니다. 다만 일부 단어에서는 수 다음에 거센 소리로 적는 게 표준어고요. 수 적었을 때 거센 소리로 적는 것은요. 암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컷은 수가 붙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수광 이렇게 되는 거죠. 숫광이라든가 숙광 이렇게 쓰지 않아요. 물론 숙광 대신에 장기라는 고유어 순 우리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수놈, 순놈이 아니라 수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닭 같은 경우는 수가 붙었을 때 그죠? 수닭 이렇게 쓰지 않고요. 수탈기라고 거센 소리로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컷을 뜻하는 수가 붙었을 때 거센 소리로 적는 거, 자, 수컷 외에도 8개가 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수컷, 암컷을 헷갈리진 않잖아요. 설마 이거 수컷, 암컷 이렇게 쓰면서 지내왔습니까? 저랑 헤어져요. 공부 못합니다. 저하고. 그죠? 그래서 수컷, 암컷 말고요. 수나 암이 붙었을 때 거센 소리로 적는 8개. 돌직구로 암기하는 게 낫죠. 뭡니까? 외우세요. 강계기닥, 당돌대병. 우리 카페 회원분들 아이디이기도 합니다. 강계기닥, 당돌대병도 계시고요. 강계기닥 있고요. 당돌대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기기닥 당돌대병에서 이게 뭐라고요? 수나 안 붙었을 때 거센 소리로 적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숙강아지, 암강아지, 숙회, 암캐 이건 기와예요. 숙키와 암키와 그 다음에 수탉, 암탉 그리고 수탉나기, 암탉나기, 수톨적이, 암톨적이 문에 쓰이는 부품이에요. 수퇴지, 암퇴지, 수평아리, 암평아리 이렇게 되고요. 자, 수컷, 암컷에다가 이거 8개만 수나 암이 붙었을 때 거센 소리로 적고요. 그 외에는요. 수나 암 붙었을 때 절대로 거센 소리로 적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든다면 암코양이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왠지 될 것 같지만 안 된다고요. 뭐만 수컷 암컷에다가 강계기닥 당돌 대병 이것만 되는 거고요. 이때 개 강아지 개 해가지고요. 엄마하고 아들 딸이죠. 그 다음에 닭하고 병아리에서 엄마하고 아들 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개가 개임이 아니에요. 그죠? 강아지 개입니다. 숙회 암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만 양염소 쥐는 숫을 쓴다라는 거. 양 염소 그 다음에 쥐 같은 경우는 뭐 적는 애들이에요? 그죠? 수컷 의미할 때 숫 적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순양, 수렴소, 숫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기본적인 거고요. 여기서 수렴소 같은 경우에 2023년 국가직 9급 올해죠. 표준어 규정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죠? 이거 나왔다고 그 왜 웃냐면 순염소 나왔다고 이걸 적중이라고 정말 표준어 규정 강의하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했다고 그죠? 무슨 뭐 적중이네 뭐네 마지막에 환기를 해주는 게 적중이지 가르쳤다고 적중은 아니에요. 그 같은 국어 강사로서 이런 거 나왔다고 무슨 뭐 엄청나게 나온 것도 아닌데 이런 거 나왔다고 자기 책에서 한번 다뤘다고 적중이라고 하는 거 보면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죠?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거고 시험 직전에 당연히 자동으로 환기 한 번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뭐 제 자랑 같지만 스텝 3, 스텝 4 1월, 2월 달에 계속 반복했었어요. 그죠? 3월 전에 4월 국가직 전에 계속 반복했던 어휘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모음. 자, 요거는 별거 아니고요. 이런 거죠. 모음은요. 모음을 이렇게 발음하는 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겁니다. 우리 왜 앞에서
모음 조화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어인 범주를 했었죠.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깡충, 깡충, 그 다음에 둥이, 그리고 오뚜기 이런 것들, 그죠? 예를 들면 깡충, 깡충 같은 경우에 모음 조화 깨진 거잖아요. 표준어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가 아니라 쌍둥이. 이게 아이동에서 오기는 했지만 둥이로 굳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오똑이 아니고요. 오뚜기 모음조와 깨진 형태가 표준어고요. 설마 이게 맞는 말이라고 착각하지는 않겠죠? 이거는 우리에게 3분 짜장과 3분 카레를 선사해주는 그런 기업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는 가볍게 확인하세요. 우리 왜 부조나 사돈이나 삼촌 같은 단어들을요. 자꾸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오를 음성 모음 우로 발음해서 부주나 사둔이나 삼춘이라고 발음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얘네들은요 한자로 도울조 조아릴돈 그다음에 마리촌 해가지고요 어원이 분명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주 사둔 삼춘 이런 것들 표준어 아닙니다. 표준어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죠. 그죠? 어려운 거 없죠? 84쪽 한번 보시면 계속 모음과 관련해서 2번 범주 나와 있어요.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과 관련된 것도 우리가 앞에서 음음 변동 현상할 때 이미 봤던 부분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앞에서 뭐 했어요? 그래서 그거 잡은 게 뭐 있었죠? 알려주세요. 그죠? 뭐 있었어요? 가랑이 그렇죠. 좋아요. 그 다음에 건더기, 덤터기 또 뭐 있어요? 아지랑이 이런 것들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각각 이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난 가랭이, 건대기, 덤태기, 아지랭이 이런 것들 다 표준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표준어 아니고요. 다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 우리 서울내기, 시골내기, 풋내기 그 다음에 조리도구죠. 냄비라든가 세 개 집어 던지다, 동댕이 치다 어렵지 않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아지랑입니다. 이 문학작품 같은 데서 아지랭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아지랑이만 표준어예요. 역시 2023년 국가지 9급에 출제했던 어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이와 징이 있죠. 이게 왜 같이 나오냐면 이런 거죠. 장이라는 말에 이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 이가 왼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징이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만 표준어로 삼지 않고요. 의미에 따라 다르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자 장인에게는 연상하기 쉽죠. 기술자 장인에게는 장이가 붙고요. 그 외의 경우는 장이 쟁이 중에 쟁이가 붙는다는 겁니다. 미장이 유기장이는 기술자 장인이고요. 나머지는 기술자 장인 아니기 때문에 쟁이가 붙는 거죠. 단어 뜻 왼쪽 보조란에서 모르는 거 있으시다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교재 보기 편하게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모음이 단순화돼서 모음이 단순화됐다는 것은 단모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애들이 표준어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뭐 구먼이라는 거, 그죠? 뭐 어미죠. 구면이 아니고요. 미루나무 한자 미루에서 온 거지만 미루나무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의뢰 같은 거, 의뢰가 아니라 단모음 애를 쓰는 의뢰가 표준어라는 겁니다. 얘도 2023년 국가지 9급 올해 나온 거죠. 그다음에 캐캐 묵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티격했을 때 발음이 조금 단순한 허우대가 표준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죠.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해서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자, 얘도요. 과정보다는요. 결과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무라다, 미수, 상추, 그다음에 바라다, 주책 지루하다만 표준어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미수 같은 거 보면 가로하고 결합했을 때 우리 사이슛 적는 거 미수 더하기 가로 미숫가루라고 발음되기 때문에 맞춤법상 사이슛 적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추쌈 이런 것들 어렵지는 않죠. 그죠? 상추쌈. 별거 아니고요. 여기서 좀 의미 따라 잘 보셔야 되는 게 바라다와 바레다입니다. 이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를테면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의미 따라 정확하게 구별해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의미 따라 정확. 이를테면 바라다 같은 경우는 그죠?
소망하다, 희망하다 이럴 때는 바라다를 쓰게 되고요. 바레다는 소망하다, 희망하다라는 의미로 바레다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조란 보세요. 정확히 보죠. 생각하거나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다, 뭐 소망하다, 희망하다 이런 거죠. 그럴 때는 바라다만 쓰고요. 그러면 합격하길 바라, 나의 바람은 합격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바레다 같은 경우는요, 색이 변하다, 빛깔을 희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합격하길 바래라든가 나의 바램은 합격이야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의미 따라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거. 절대로 바라다의 의미로 바레다를 쓸 수는 없다는 거고, 바레다는 색이 변하다나 빛깔을 희게 하다. 뭐 이를테면 빛바랜 사진 이렇게, 그죠? 천을 바래다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요거예요. 희망하다, 소망하다, 바라다, 바라, 나의 바람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두 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요. 위아래의 대립이 있을 때는 with, 그 다음에 위아래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with을 쓴다는 거고요. 단 with을 쓸 때, 그러니까 위아래 대립이 있어서 with을 쓸 때는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 위로 쓴다는 거죠. 그럼 되게 쉽잖아요. 그죠? 자, with과 위, 그죠? 그 다음에 would 이렇게 있는데, 그죠? would 있는데 이런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라는 대립항이 있을 때는 with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라는 대립항이 없을 때는 웃을 쓰게 되는 거. 그리고 이런 거죠. 아래에 대립이 있어서 위 쓰는 자리가 뭐 앞이라면 된소리 거센소리 앞이라면, 된소리 거센소리 앞일 때는 위를 쓰게 된다는 거. 이를테면 우리 왜 보세요. 눈썹 같은 경우에 아랫눈썹이 있죠. 우리 사람 눈 있고 눈썹 이렇게 있을 때 이마 쪽 여기가 위고요, 안구 쪽 여기가 아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은 윗눈썹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른 같은 경우는요, 아랫어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덜은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만 우리 왜 쪽 방향 얘기할 때 위쪽 아래쪽 되지만 이게 지금 뭐예요? 예, 된소리이기 때문에 윗이 아니라 위 쓰게 되는 거고, 층 같은 경우도 위아래, 위층 아래층 되는데 위 쓰는데, 다만 층에 쓸 때 얘가 거센 소리이기 때문에 위로 쓰게 된다는 거죠. 이 단어 역시 2023년 국가지 9급에 출제된 표준어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장이와 쟁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윗, 웃, 위 쓰는 것들은요, 일정한 원리가 작동하죠. 우리 앞에서 봤던 두째와 둘째 같은 경우도 10단위 이상에서 두째로 쓸 때 일정한 원리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원리 꼭 확인해 두시고요. 많지 않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85쪽에 6번에 구가부터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구로 통일한, 이건 별거 아니고요. 이 한자 자체가 귀글구, 글귀구 이렇게 돼요. 우리 왜 한자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자 음대로 읽기 때문에 구절, 문구, 식구, 어구, 연구, 인용구, 절구, 그죠? 절구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귀글이나 글귀 같은 경우는요, 훈 자체, 뜻 자체에 귀글, 글귀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두 개 한해서만 그냥 귀글, 글귀 이렇게 쓰고요. 그 외에는요, 이 한자의 본음대를 읽어서 구라고 읽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뭐 어렵지는 않죠.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단 표준어 규정에서 발음과 관련된 것들 중에, 그죠? 자음, 그다음에 모음 이런 것들 봤고요. 뒤쪽에 준말, 그다음에 단수 표준어, 복수 표준어 다 어떻게 발음하는 것을 표준어로 정하는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주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꾸준히 봐주셔야 되고요. 자, 14강 강의는요, 이렇게 해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